변호사님, 네.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임차권 등기가 왜 중요한 건가요? 그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가면은 네. 그 전입 신고를 옮긴다 해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보장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약간 스스로에게 보험을 좀 들어놓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그럼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요즘 뭐 전세 사기 피해도 굉장히 극심한데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의 건수 자체도 역대 최고로 네. 좀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또 무엇인지랑 또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커졌다는 뜻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있으니까 하니까요. 예. 그래서 법원 통계상 이게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역전세나 깡통전세 때문에 피해자가 많아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최근에 1, 2년이 우리나라 역사상 역전세, 깡통전세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임차권 등기 명령 건수가 커졌다는 거고요. 그 역전세, 깡통전세가 왜 일어나는지는 제가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바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우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라는 제도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전입신고랑 뭐 확정일자랑 관련이 있다고는 하는데 사실 자세히 모르겠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 계약을 전세로 맺으면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거든요. 네. 그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법률상 확보하는데, 대항력이라는 건 이제 내가 거주하는 동안에 주인이 바뀌어도 그대로 버티고 살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우선변제권이라는 건 낙찰이 돼도 내가 1순위로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우선해서 변제받는 권리예요. 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때문에 네.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네. 계약할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 이런 부분은 이제 공인중개사가 네. 또 고지를 해주고 하니까 잘 아는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네. 왜 또 추가로 필요한 건지. 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분이 전세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면 이제 거주하는 세입자 입장에 돈을 못 받았으니까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돈을 받을 때까지 버티면서 살 건지, 아니면은 돈을 안 받았을 상태에서 일단 먼저 이사를 해야 되는지, 개인 사정에 따라. 네. 근데 만약에 돈을 받을 때까지 거주하고 할 거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필요 없어요. 어차피 전입신고 거기 유지되니까. 근데 뭐 분양을 받았다든지 개인 사정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으면 전입신고를 옮겨야 되잖아요. 네. 새로운 주소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전입신고를 새로운 곳으로 옮기면 기존 전입신고가 효력을 상실되거든요. 중복해서 인정될 수 없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은 전입신고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또 옮겨야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으면,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이후에는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이제 계약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안 줬을 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좀 이사를 가려고 할 때 좀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 그래서 계약 종료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하든지 아니면 계약 도중에 뭐 임대인이 잘못해서 중간에 해지하든 간에 어쨌든 계약이 끝날 때 하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이에요.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은 좀 어디서 신청하고 신청 방법과 좀 절차를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법원에서 직접 해도 되긴 한데요. 요즘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안에서 할 수 있고요. 일단 그 내용이 복잡하진 않고, 일단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어떤 계약으로 우리가 임대차를 맺었다, 뭐 보증금이라든지 계약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계약이 끝났는데 돈을 안 주고 있다 라는 걸 이제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증거를 올려야 되는데 증거는 임대차 계약서도 올리고요.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내용 증명이 있으면 내용 증명도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인분과 돈 돌려달라고 신랑이 했던 뭐 카톡이나 문자가 있으면 그런 것도 올리고요. 그래서 기본 서류하고 증거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법원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뭐 기간 같은 건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서를 제대로 접수했다면 그러면 3일에서 한 일주일 안에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공식적으로 내리거든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내리고 나면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이제 촉탁을 하라는 명령을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서 이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고 네.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 명령 표시를 해주는데요. 그 기간이 또한 일주일 내외로 걸려요. 그래서 내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만 제대로 썼다면 신청서 쓴 시점부터 명령을 받고 등기부에 표시되기 전까지 한 2주 내외로 걸리는 것 같고요. 한 2주 정도. 예, 뭐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는데, 그리고 혹시나 서류가 부족하면은 재판부에서 보정 명령이라고 해가지고 서류를 채워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며칠 버퍼 있을 수 있는데 그것만 아니면은 뭐 금방 되는 거죠. 한 2주 정도 네, 생각하시면 늦어도 될 2주. 것 같고 네. 그러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계약이 끝났는데도 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이사를 좀 목적을 하고 계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은데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오면 그때 이사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후속 절차가 또 따로 있나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왔다고 이사하면 절대 안 되고요. 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명령이 나오고 등기부에 표시가 될 때까지 시간 텀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등기부에 표시가 되고 나서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표시가 되면 공식적으로 이제 전입을 옮겨도 된다는 뜻인데 네. 등기부가 표시되기 전에 이수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등기표에 좀 제대로 등재가 되는 걸 확인하고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는데 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나요? 비용이 많이 들진 않고요. 약간의 수수료 정도? 몇만 원만 부담하면 되죠. 그럼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더 빠르고 그런가요? 뭐 변호사를 통해서 한다고 빠르고 혼자 한다고 느리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혼자 하다 보면 이제 서류를 모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정 명령을 받거든요. 네. 그러면 그 보정 명령을 해소하는 또 며칠 걸리니까 그러니까 서류 불비에 따라 시간이 늘어지는 건 있어서 네. 아무래도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그 보정 명령을 받을 리는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빨라질 수는 있는데 만약에 본인이 검색해서 잘 알면은 뭐 본인이 하나 변호사 통해서 하나 기간 차이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임차권 등기를 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사를 가면 네.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은 뭐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임차권 등기라는 거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만 유지해 주는 거고 네. 그거 자체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으려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한 다음에 동시에 소송을 하거나 직후에 소송을 하면 되는데요. 그걸 이제 전세금 반환 소송이니까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그 판결문을 받아야만 그때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네.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돈을 안 주면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하는데 경매 신청을 했을 때 앞서 얘기했던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가 되니까 네. 낙찰 대금에서 1순위로 회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좀 임차인의 일종의 좀 안전장치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등기부에 표시되고 나면 움직인다고 했는데 한번 등기부에 표시되면 네. 팀장님도 아시겠지만 말소가 돼도 거기 위에 이제 밑줄만 그어지는 거지 네네네. 표시는 남아 있거든요. 그럼 예컨대 새로운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갈 때 등기부를 떼보잖아요. 그럼 과거에 거기 말소된 임차권 등기 명령을 보면 네. 이 집에서 과거에 집주인이 돈을 안 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을 안 가게 되기도 하고 어차피 다른 매물이 있으면 약간 낙인 찍히듯이. 그렇죠. 낙인 찍힌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이 집은 조금 위험하다는 판단의 근거 자료가 되니까 네.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예.